월세 50만 원짜리만 들어가도 그런 가격 얻어서 조리만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돈에 맞춰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면 계속 안 좋은 자리로 빠집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포남 허 선생입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하실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죠? 저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네.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은 하고 싶은데 네. 예산이 부족해. 평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입지를 좀 양보할 것이냐. 그거에 제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1000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사를 해본 분들이면 되게 공감이 안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출만 2000만 원을 받고 총 3000만 원짜리 가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단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의 사례는 좀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뭐 지인이 뭐 싸게 준다든가 거의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포함시킬 수 없어서 다만 거기서 접근 가능한 건 배달 매장은 가능합니다. 배달 매장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안에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자리, 구석진 자리, 월세 50만 원짜리만 들어가도 그런 가격 얻어서 조리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홀일 수밖에 없는 게 배달 매출이 올라갈수록 같이 고정 지출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저는 아무래도 홀 장사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대부분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배달 매장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홀 매장을 하고 싶어 하세요. 뭐 직원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도 그 기준이 점포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상권들을 이런 데들은 대부분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이렇게도 해요. 5천만 원 평수가 큰 매장들은 두 칸이니까 뭐 1억 뭐 이렇게 하는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1억 미만은 홀 매장에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기준을 얘기해 드리는 건 상권의 좋은 자리에 뭔가 오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번외에 또 연관된 내용인데 상권을 보실 때 무조건 좋은 입지에서 점포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에 맞춰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면 계속 안 좋은 자리로 빠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돈으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오류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 돈에 맞춰서 그러면 안 좋은 자리 뭐 외진 지역에다가 가게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돈에 맞춰서 가게를 오픈하는 거지 오픈을 하기 위한 뭐 자금이라든가 뭐런 이런 계획적인 부분들은 좀 어긋나지 않나. 원래 취지에 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A급은 누구나 좋다라고 하는 상권, 번화가 상권인데 여긴 당연히 권리금도 뭐 보증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리금도 뭐 1억, 2억 이렇게 하는 매장들은 이건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처음 가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B급 상권이라든가 C급 상권 이렇게 동네 상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동네에서도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지 저는 추후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안 좋은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장사해서 키우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힘든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하면 거기서 내가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가게가 잘 됐을 때 뭐 혹은 안 됐을 때 매장을 빨리 정리하고 내가 다른 조금 뭔가 계획이라든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보단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인지. 그죠?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입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다니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평수는 말 그대로 그냥 몇 평이냐, 좀 더 크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입지는 더 상권이 좋냐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평수는 테이블이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당연히 테이블이 더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계속 많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브랜드, 아이템을 고르시는 것. 두 번째 상권 및 입지를 고르시는 것. 그리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성공의 가장 큰 세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서상으로 아이템을 잘 고르고도 상권을 맞게 잘 선택하고도 운영을 못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백종원의 백다방을 차리셔도 전국 1등에 있고 망하는 매장이 있어요. 새마을 식당을 차려도 전국 1등에 있고 망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유명한 인지도의 브랜드를 하는데 왜 망하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운영은 결국 장사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충분히 뭔가 운영적인 거에 대한 실무라든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이템만 믿고 그래 자리 좋은 데니까 오픈하면 될 거야 이거는 되게 막연하고 되게 좀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아이템이 별로여도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경제가 계속 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장사하기가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나의 단어로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에는 인력 구성, 채용, 마케팅, 노무, 세무 정말 모든 거에 대한 총망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면 현실적으로는 홀매장을 막 번듯하게 하고 이러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준은 거기서 갈립니다. 기준치가. 내가 만약에 어떤 가게를 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가.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대출을 받으셔라도 사장님은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이 이미 제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올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면담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운영이 안 돼. 이분은 장사를 해야 될 분이 아니야. 그럼 제가 오히려 뜯어 말려요. 그 정도의 뭔가 지금 준비에 대한 자세와 마인드가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장사하시면서 자기 자본으로 100%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 대출받고 뭐든 내가 대출받든 돈을 빌리든 그 정도에 내가 충분히 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돈을 내가 뭐 갚아서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분이 있고 그럼 이제 그것들이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거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사를 처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돼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가장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면담하거나 꼭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바디 프로를 찍고 근데 그러려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헬스 트레이너인데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력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나오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은 뭐냐면 운동을 누구랑 하냐? 친구랑 해요. 초보자들끼리 모여서 야 운동을 이렇게 하면 잘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당연히 1년, 2년, 3년 돼도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1등이 하는 방식과 50등이 하는 방식과 그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의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 정도의 뭔가 운영 노하우라든가 성장을 하려면 저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학원처럼 학교처럼 하는 데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을 배우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거기서 내가 인정받으면 거기서 뭔가에 대한 가치, 뭐 사업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좀 기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가장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은 변했지만 옛날처럼 어느 정도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도제식인데 이게 좀 다른 개념이죠. 요즘에는 보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얻길 바래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노하우가 없네. 물론 정말 실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렇게 속성으로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창업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채널명도 창업을 포기시키는 남자 창포노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저는 정말 해야 될 분들이 맞는 방향으로 일을 배우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 자영업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그거를 좀 더 빠르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아닐 수 있다. 좀 올바른 길을 좀 찾아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